사람들은 대개 잠재의식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고 믿는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좋은 목표는 알아듣고 도와줄 것이며, 내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나쁜 상황은 알아서 걸러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도덕을 모른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 그저 가장 자주 반복되고 가장 강렬한 감정이 실린 신호를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제발 이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두려워하거나, 저 사람처럼 추하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분노를 가득 담아 매일 누군가를 원망하면, 잠재의식은 그 원치 않는 단어와 감정의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해 내 인생의 기준값으로 등록해버린다. 불행을 피하려 애쓸수록 내 삶이 정확히 그 불행의 궤도를 닮아가는 잔인한 모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인간의 무의식은 스스로가 만든 생각의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곤 한다. 인간의 무의식은 하지 말라는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앞에 붙은 단어의 이미지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긴장해서 망치면 안 돼라고 다짐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고 외친다. 잘 해보겠다는 성실한 다짐이지만 잠재의식은 실수, 망치는 것, 우울, 불안이라는 단어의 에너지만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인다. 입으로는 벗어나기를 갈망하면서 머릿속에는 원치 않는 불행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복사해 넣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오류를 모른 채 매일 일상에서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산다. 인간이 무언가를 원치 않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야지 하고 억누르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방향과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뇌에 주입해야만 비로소 무의식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 인간은 하루에 수만 번의 생각을 쏟아내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본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생각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타인의 기준, 무심코 반복해온 걱정과 불안의 언어들이 뇌 속 깊은 곳에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으로 고착된 결과물이다. 인간의 뇌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원치 않는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저 가장 자주 들려오는 목소리, 가장 익숙한 감정의 에너지를 생존을 위한 기준으로 삼을 뿐이다. 물고기가 자신이 온종일 들이마시는 물을 인식하지 못하듯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채택해버린 사고의 틀, 즉 패러다임을 세상의 유일한 진실이라 믿으며 평생 거기에 갇혀 살아간다. 진정으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안달복달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면의 소리부터 정돈해야 한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두었던 익숙한 두려움과 불안의 언어들을 먼저 거두어내야만 비로소 삶의 방향을 틀 수 있다. 내 생각의 에너지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을 고쳐먹는 힐링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익숙함의 세계를 파괴하고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스스로를 깨고 나오는 과정이다.
이번에 낭독할 도서는 김지호 작가의 기적을 만드는 잠재의식의 힘이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하던 성실한 다짐들이 왜 번번이 엇나갔는지,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서도 왜 마음 한구석은 늘 찝찝했는지, 그 이유를 매과하게 당연한 상식으로 툭 건드려준다. 하지만 그 사소한 관점의 전환이 주는 느낌은 제법 신선하다. 내 삶을 흘러가게 두었던 익숙한 궤도를 잠시 멈추고 내면을 새로 고침해보는 소소한 알아차림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의 생각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생각이 아니다. 익숙한 걱정, 자동으로 떠오르는 불안, 무심코 내뱉는 말들. 이 모든 것이 이미 잠재의식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결과다. 인생이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의식의 사용 방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에 따라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이다.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가장 자주 많이 사용하거나 감정이 실린 신호를 현실의 기준값으로 삼는다. 나는 늘 부족해라는 생각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삶은 그 부족함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로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보호받아도 되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반복되면 삶은 그 인식에 맞게 정렬된다. 이것이 운명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가진 생각의 에너지와 주파수에 반응할 뿐이다.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원래 그렇지 뭐. 이러한 말들은 그저 습관처럼 나오는 표현 같지만 사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내적 독백의 복사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부정적인 내적 독백의 언어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말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이자 표현물이다. 우리가 입으로 자주 내뱉는 문장은 이미 마음 속에서 수십 번, 수천 번 되뇌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언어는 생각의 잉크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은 곧 우리 삶의 방향을 만든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방향과 생각을 정한다. 잠재의식은 논쟁하지 않으며 그저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말을 점검해야 한다. 말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내면의 반응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억지 긍정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향해 언어의 키를 돌리는 것이다.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자 나를 보는 방식이다. 정확히 말하면 나도 모르게 채택해버린 사고의 틀이다.
이 틀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서 작동한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말들, 가족과 사회가 심어준 기준들,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감정들이 그 틀을 만든다. 패러다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평생 따라간다. 물고기가 물을 환경으로 인식하지 못하듯 우리는 스스로의 패러다임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습관화된 관점일 뿐이다. 그러니 나 자신이 살아오며 가두어 둔 틀을 잘 알아야 한다.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패턴 전체를 바꾸려는 의지이고 현재의 나를 넘어 미래의 나를 선택하는 행동이다. 나는 과연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가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움보다 익숙함을 택한다. 익숙함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하는 삶은 언제나 익숙함 바깥에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와 충돌한다. 충돌의 순간이 바로 성장의 출구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당신은 과연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불편함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그 불편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가?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것도 꾸준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패러다임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화되지만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결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껏 우리가 배워온 거의 모든 것과 반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바라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 해답에 대한 것은 선명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존 아사라프의 부의 해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이 하는 생각이 충분히 강하고 분명하기만 하면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선명하고 확고한 단 하나의 생각이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을 간디가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선명하고 확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이 소망하던 일을 이룰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어떤 자질을 원한다면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라고 했고, 이건희 회장의 명언에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같은 맥락일 테다. 인생의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쉽다. 너무 쉬워서 이게 맞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인생에서 이게 다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말에 숨겨진 정화력이다. 우리 삶에서 일상에 아무렇지 않은 말이 우리의 무의식을 물들인다.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일상의 언어와 단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이 사실이다. 더 중요한 하나는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전달된 메시지나 아무렇지 않게 평상시에 내가 살아오는 환경에서 듣는 언어가 무엇인지 잘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어렵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쓰는 일상의 언어와 단어를 알아차리는 것. 현실을 바꾸려면 꼭 바꾸어야 할 마인드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자신이 현실의 주인이라는 믿음이다. 시각화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즉 나는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면의 자기 확신 없이는 그 어떤 시각화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현실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건 나 자신이 만든 현실이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믿었다. 변화는 자기의 반복적인 생각과 질문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질문이 바뀌면 내가 인지하거나 선택지의 범위 자체가 달라진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식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질문이다. 즉, 질문을 제한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확장된 기준으로 설정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와 선택들이 눈에 보인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다른 삶의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 인생은 뭐든지 마음먹기와 태도에 달려 있다. 마음먹기와 태도는 결핍과 자신의 부족한 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마음과 파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고 집중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들은 특별하거나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해낸다라는 마음을 무의식 속에 설정해 두고 그 상태에 몰입해 자신의 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이다.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의 기준도 단 하나,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맥락 없이 그냥 일어나는 법이 절대 없다. 내 생각과 말 에너지의 파동이 그동안 우주 공간에 차곡차곡 쌓이다. 임계점이 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변한다. 하나의 생각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같은 유형의 생각이 반복되면 그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 기본이 우리의 무엇을 보게 하고 선택하게 만들며 누구와 연결되게 만들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복해온 생각의 방식으로 세상을 재구성해서 경험하는 것이다.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비슷한 태도를 가진 기회를 인식하며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하나로 수렴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축적이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갑자기 운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인식과 선택의 방향성이 임계점을 넘어 외부 결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현실이 바뀌거나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소위 운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그 극적인 순간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던 생각과 말의 조각들이 삶의 수면 아래에서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 무게가 임계점을 넘어 외부의 세계로 툭 터져 나온 결과물일 뿐이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반복해온 생각의 방식으로 세상을 재구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이 유명한 말은 나약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억지스러운 위로가 아니다. 내 무의식의 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불안과 부정의 방향으로 폭주하지 않도록 매일 아침 내 마음의 핸들을 단단히 쥐어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과학적인 훈련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이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더 노력하겠다고 스스로를 쥐어짜며 애쓸 필요도 없다. 내면을 채우고 있는 생각의 에너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도 인생의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금 겪고 있는 막막함과 고통은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한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는 중일 뿐이다. 이 흐름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의 운명은 결국 잘될 운명으로 가게 되어 있다. 분명 당신은 이미 그 잘될 운명 안에 있다. 결국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펼쳐질 것이다. 거창한 무언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저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려보냈던 생각의 결을 가만히 보듬어 보는 것. 그 작은 알아차림 하나로도 막혀있던 기회와 인연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 정렬되기 시작한다. 이제는 익숙했던 불안의 자리를 담담히 걸어 나와 내 무의식이 이끄는 단단하고 평온한 흐름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대개 잠재의식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고 믿는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좋은 목표는 알아듣고 도와줄 것이며 내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나쁜 상황은 알아서 걸러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도덕을 모른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 그저 가장 자주 반복되고 가장 강렬한 감정이 실린 신호를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제발 이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두려워하거나 저 사람처럼 추하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분노를 가득 담아 매일 누군가를 원망하면 잠재의식은 그 원치 않는 단어와 감정의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해 내 인생의 기준값으로 등록해버린다. 불행을 피하려 애쓸수록 내 삶이 정확히 그 불행의 궤도를 닮아가는 잔인한 모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인간의 무의식은 스스로가 만든 생각의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곤 한다. 인간의 무의식은
하지 말라는 부정어를 처리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앞에 붙은 단어의 이미지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긴장해서 망치면 안 돼라고 다짐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고 외친다. 잘 해보겠다는 성실한 다짐이지만 잠재의식은 실수, 망치는 것, 우울, 불안이라는 단어의 에너지만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인다. 입으로는 벗어나기를 갈망하면서 머릿속에는 원치 않는 불행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복사해 넣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오류를 모른 채 매일 일상에서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산다. 인간이 무언가를 원치 않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야지 하고 억누르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방향과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뇌에 주입해야만 비로소 무의식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 인간은 하루에 수만 번의 생각을 쏟아내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본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생각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타인의 기준, 무심코 반복해온 걱정과 불안의 언어들이 뇌 속 깊은 곳에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으로 고착된 결과물이다. 인간의 뇌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원치 않는 것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저 가장 자주 들려오는 목소리, 가장 익숙한 감정의 에너지를 생존을 위한 기준으로 삼을 뿐이다. 물고기가 자신이 온종일 들이마시는 물을 인식하지 못하듯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채택해버린 사고의 틀, 즉 패러다임을 세상의 유일한 진실이라 믿으며 평생 거기에 갇혀 살아간다. 진정으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안달복달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면의 소리부터 정돈해야 한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두었던 익숙한 두려움과 불안의 언어들을 먼저 거두어내야만 비로소 삶의 방향을 틀 수 있다. 내 생각의 에너지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을 고쳐먹는 힐링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었던 익숙함의 세계를 파괴하고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스스로를 깨고 나오는 과정이다. 이번에 낭독할 도서는 김지호 작가의 기적을 만드는 잠재의식의 힘이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하던 성실한 다짐들이 왜 번번이 엇나갔는지,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서도 왜 마음 한구석은 늘 찝찝했는지, 그 이유를 뇌과학의 당연한 상식으로 툭 건드려준다. 하지만 그 사소한 관점의 전환이 주는 느낌은 제법 신선하다. 내 삶을 흘러가게 두었던 익숙한 궤도를 잠시 멈추고 내면을 새로 고침해보는 소소한 알아차림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의 생각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생각이 아니다. 익숙한 걱정, 자동으로 떠오르는 불안, 무심코 내뱉는 말들, 이 모든 것이 이미 잠재의식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결과다. 인생이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의식의 사용 방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우리의 습관적인 생각에 따라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이다.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가장 자주 많이 사용하거나 감정이 실린 신호를 현실의 기준값으로 삼는다. 나는 늘 부족해라는 생각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삶은 그 부족함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로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보호받아도 되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반복되면 삶은 그 인식에 맞게 정렬된다. 이것이 운명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가 가진 생각의 에너지와 주파수에 반응할 뿐이다.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원래 그렇지 뭐. 이러한 말들은 그저 습관처럼 나오는 표현 같지만 사실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내적 독백의 복사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부정적인 내적 독백의 언어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말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이자 표현물이다. 우리가 입으로 자주 내뱉는 문장은 이미 마음 속에서 수십 번, 수천 번 되뇌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언어는 생각의 잉크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은 곧 우리 삶의 방향을 만든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방향과 생각을 정한다. 잠재의식은 논쟁하지 않으며 그저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말을 점검해야 한다. 말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내면의 반응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억지 긍정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향해 언어의 키를 돌리는 것이다.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자 나를 보는 방식이다. 정확히 말하면 나도 모르게 채택해버린 사고의 틀이다. 이 틀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서 작동한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말들, 가족과 사회가 심어준 기준들,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 그리고 수없이 반복된 감정들이 그 틀을 만든다. 패러다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평생 따라간다. 물고기가 물을 환경으로 인식하지 못하듯 우리는 스스로의 패러다임을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습관화된 관점일 뿐이다. 그러니 나 자신이 살아오며 가두어 둔 틀을 잘 알아야 한다.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패턴 전체를 바꾸려는 의지이고 현재의 나를 넘어 미래의 나를 선택하는 행동이다. 나는 과연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가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움보다 익숙함을 택한다.
익숙함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하는 삶은 언제나 익숙함 바깥에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와 충돌한다. 충돌의 순간이 바로 성장의 출구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당신은 과연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불편함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그 불편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가?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것도 꾸준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패러다임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화되지만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결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껏 우리가 배워온 거의 모든 것과 반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바라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 해답에 대한 것은 선명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존 아사라프의 부의 해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이 하는 생각이 충분히 강하고 분명하기만 하면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선명하고 확고한 단 하나의 생각이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것을 간디가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선명하고 확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이 소망하던 일을 이룰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어떤 자질을 원한다면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라고 했고, 이건희 회장의 명언에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같은 맥락일 테다. 인생의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쉽다. 너무 쉬워서 이게 맞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인생에서 이게 다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말에 숨겨진 정화력이다. 우리 삶에서 일상에 아무렇지 않은 말이 우리의 무의식을 물들인다.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일상의 언어와 단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이 사실이다. 더 중요한 하나는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전달된 메시지나 아무렇지 않게 평상시에 내가 살아오는 환경에서 듣는 언어가 무엇인지 잘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어렵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쓰는 일상의 언어와 단어를 알아차리는 것. 현실을 바꾸려면 꼭 바꾸어야 할 마인드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자신이 현실의 주인이라는 믿음이다. 시각화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즉 나는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면의 자기 확신 없이는 그 어떤 시각화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현실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건 나 자신이 만든 현실이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믿었다.
변화는 자기의 반복적인 생각과 질문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질문이 바뀌면 내가 인지하거나 선택지의 범위 자체가 달라진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식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질문이다. 즉, 질문을 제한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확장된 기준으로 설정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와 선택들이 눈에 보인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다른 삶의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 인생은 뭐든지 마음먹기와 태도에 달려 있다. 마음먹기와 태도는 결핍과 자신의 부족한 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마음과 파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고 집중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들은 특별하거나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해낸다라는 마음을 무의식 속에 설정해 두고 그 상태에 몰입해 자신의 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이다.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의 기준도 단 하나,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맥락 없이 그냥 일어나는 법이 절대 없다. 내 생각과 말 에너지의 파동이 그동안 우주 공간에 차곡차곡 쌓이다. 임계점이 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변한다. 하나의 생각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같은 유형의 생각이 반복되면 그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 기본이 우리의 무엇을 보게 하고 선택하게 만들며 누구와 연결되게 만들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복해온 생각의 방식으로 세상을 재구성해서 경험하는 것이다.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비슷한 태도를 가진 기회를 인식하며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하나로 수렴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축적이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갑자기 운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인식과 선택의 방향성이 임계점을 넘어 외부 결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현실이 바뀌거나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소위 운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그 극적인 순간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던 생각과 말의 조각들이 삶의 수면 아래에서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 무게가 임계점을 넘어 외부의 세계로 툭 터져 나온 결과물일 뿐이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반복해온 생각의 방식으로 세상을 재구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이 유명한 말은 나약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억지스러운 위로가 아니다. 내 무의식의 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불안과 부정의 방향으로 폭주하지 않도록 매일 아침 내 마음의 핸들을 단단히 쥐어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과학적인 훈련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이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더 노력하겠다고 스스로를 쥐어짜며 애쓸 필요도 없다. 내면을 채우고 있는 생각의 에너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도 인생의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금 겪고 있는 막막함과 고통은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한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는 중일 뿐이다. 이 흐름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의 운명은 결국 잘될 운명으로 가게 되어 있다. 분명 당신은 이미 그 잘될 운명 안에 있다. 결국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펼쳐질 것이다. 거창한 무언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저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려보냈던 생각의 결을 가만히 보듬어 보는 것. 그 작은 알아차림 하나로도 막혀있던 기회와 인연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 정렬되기 시작한다. 이제는 익숙했던 불안의 자리를 담담히 걸어 나와 내 무의식이 이끄는 단단하고 평온한 흐름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바란다.